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미랩의 석사과정 학생 남현우이고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헤테로 FL에 대해서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알고리스믹 메소돌로지라 해서 패드 에브지, 스카폴드, 패드 다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 컴프레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컴프레션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모델 디컴포지션, 두 번째는 헤테로 FL입니다. 사실은 모델 컴프레션에 대해서 이런 모델 디컴포지션 말고 또 다양한 컴프레션 종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타이제이션이라든가 모델 프루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델 디컴포지션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디컴포지션 방법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워크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는 아직 컴프레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2021년 ICLR에서 최근에 좀 비슷한 컴프레션 하는 느낌의 논문이 나와서 이러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디컴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고 두 번째는 텐서 디컴포지션입니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위해서는 보통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사실 4D, 포스트 오더 텐서거든요. 이 포스트 오더 텐서를 2D 텐서로 그냥 단순하게 리쉐입해서 저희가 아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이 SVD라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매트릭스의 차이, 의 프로베니언스 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그젝트 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터커 디컴포지션 어떤 넌리니어 오티마이제이션의 넌리니어 오티마이제이션을 풀게 되는 방법들보다 스테빌리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래는 큰 4D 텐서로 이루어지는 컨볼루션을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쪼개면서 스피드 업도 되고 파라미터가 리덕션 됩니다. 두 번째는 텐서 디컴포지션입니다. 텐서 디컴포지션은 크게 터커 디컴포지션과 CP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왼쪽이 CP 디컴포지션이고 오른쪽이 터커 디컴포지션입니다. CP 디컴포지션과 터커 디컴포지션의 가장 큰 차이는 터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코어 텐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CP 디컴포지션은 코어 텐서가 아니라 이 세 개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3차원 텐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CP 디컴포지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Alternating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고 터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High Order SVD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4D 텐서, 예를 들어서 하이 order 텐서를 매트릭스화 시켜서 이 매트릭스화 시킨 것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꼭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푸는 건 아니고 이 디컴포지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디컴포지션 방법들, 알고리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디컴포지션의 프로세스를 정리해보자면 모델을 먼저 데이터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모델의 어떤 부분들을 디컴포지션 시킨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어프로시메이션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레이어를 디컴포지션 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성능 떨어지는 것을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레이어를 디컴포지션 하고 모든 레이어를 디컴포지션 하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부분적으로 파트 나눠가지고 디컴포지션 하고 이 파인 튜닝 하는 방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 디컴포지션 사실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디자인된 건 아니고 데이터가 한 서버에 모여 있는 센트럴 러닝에서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 디컴포지션은 로우 랭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진 매트릭스가 풀 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필터의 표현력이 떨어진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인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더레이트 러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디컴포즈 된 상태에서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모델의 어큐러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는 로우 랭크의 어떤 제약 때문에 생기는 필터의 표현력에 의한 제약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더레이트 러닝을 위해서 모델을 어떤 컴프레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파인 튜닝 하면서 페더레이트 러닝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코스트가 있고, 또 이제 디컴포즈 하는데 걸리는 코스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줄여야 되는 바틀넥 중에 하나고, 이러한 디컴포지션 방법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트레이닝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테로 FL이라는 것은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모델을 컴프레션 했다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좀 더 잘게 쪼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좀 더 적합하게 앞에 좀 말한 방법들을 페더레이트 러닝에 맞게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세미나 주제로 골랐습니다. 헤테로 FL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큰 네트워크, 이 큰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공유된 큰 네트워크를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이때 쪼갤 때는 이제 왼쪽 위 서브 매트릭스로 고정되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글로벌 아키텍처를 공유하면서 서브 네트워크를 쪼개게 되고,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팅 소스가 떨어지는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뭐 컴퓨팅 스피드도 업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파라미터도 리덕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테로 FL이라고 붙인 이유는 결국 이 파란색이냐, 이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그 모델 아키텍처가 바뀌거든요. 모델이 헤테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헤테로 FL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델이 그냥 마냥 헤테로한 건 아니고 하나의 공유된 아키텍처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가지는 식으로 헤테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슈링키지 레시오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에서 이 헤이트와 위스가 반으로 절반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링키지 레티오는 뭐 0.5 말고도 다른 것을 뭐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실험, 이 워크에서는 0.5로 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 슈링키지 레티오, 여기서는 레벨이 3개인데 이 레벨이 몇 개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레벨을 정해두고 미리 고정된 서브 네트워크들을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트워크, 즉 파란색 네트워크나 주황색 네트워크, 점점 작은 네트워크일수록 어그리게이션 할 때 좀 더 많은 로컬 모델로부터 어그리게이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글로벌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제일 작은 네트워크는 그냥 에버러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네트워크는 그보다 작은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들로부터 에버러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여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에버러지 할 때,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이 3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의 파라미터가 에버러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이 파란색에는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총 3개의 파라미터로부터 어그리게이션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말고는 이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어그리게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점점 작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더 많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어그리게이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설계 이외에도 두 가지 테크닉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태틱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대부분의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는데,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 넌 아이아이디한 상황을 보면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추적하는 러닝 이스티메이트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방해가 되고 어큐러시가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또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고, 이 러닝 이스티메이트로부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스태틱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러닝 이스티메이터를 추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뭐 파이토치를 쓰면은 러닝 이스티메이트를 추적할 것인가 추적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추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뭐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배치 피처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그 저자들은 이게 더 헤테로 FL에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러인데 저는 뭐 저자들도 말하고 있지만 드랍아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황색과 빨간색은 그냥 드랍아웃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 할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드랍아웃 되는 확률이 1-P인 경우에는 P로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스케일링 이슈가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서 이 저자들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기 전에 스케일러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일러의 이제 스케일링 값은 이제 얘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헤테로 FL의 전반적인 알고리즘이고, 혹시 질문 같은 게 없으시면 바로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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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글로벌 모델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디바이스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팅 소스도 다르고 메모리 소스도 다르고 뭐 커뮤니케이션 속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 모델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맞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틀리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그리게이션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글로벌 모델 파라미터, 즉 이제 좀 어떤 큰 네트워크 하나를 공유하는데 거기서 작게 서브 네트워크로 나누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디바이스들은 여기 중에서 파란색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좀 넉넉하다 하면 이제 빨간색 네트워크를 받아서 학습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다이나믹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거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게 글로벌 모델.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같은 아키텍처를 가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할 때 어그리게이션 하는데 그냥 단순히 6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파라미터가 겹치는 개수만큼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을 다시 한번 저기 말할 때 리피트 한번 해줄래요? 왜냐면 질문 내용이 안 들려가지고 요약해서 리피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글로벌 모델 파라미터하고 로컬 파라미터하고의 약간 관계?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되냐? 약간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오버랩이 네, 왼쪽 위 코너를 기준으로만 오버랩을 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레이쇼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만 맞으면은 네. 패턴을 좀 다르게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을 고려하진 않았고 단순히 그냥 왼쪽 위에 서브 매트릭스로 이제 만들어낸다. 서브 좀 원래는 이제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모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릴렉세이션 해가지고 그 가정을 좀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 모델, 서브 네트워크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아웃풋 채널이고 여기가 인풋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중요한 채널을 골라낸다. 왼쪽 위가 더 중요한 채널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러한 것이 좀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로컬 모델이 저 왼쪽 위에만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네, 막상 오른쪽 아래는 거의 뭐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안 돼서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네, 패턴을 랜더마이즈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디 나온 거죠? 논문? ICLR 2021년에 나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년에 네, 나온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A라는 게 가장 큰 네트워크고 2로 갈수록 방금 이제 2분의 1씩 쪼갠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가장 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랑 B랑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섞느냐? 어떤 클라이언트는 A를 받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B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섞느냐 하면은 이제 그냥 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 넘버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뭐 곱해가지고 나온 값. 예를 들어서 A를 1로 두고 B가 이제 0.5라고 뒀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는 이제 0.5의 확률로 A를 가져가고 어떤 네트워크는 0.5의 확률로 B를 가져갔을 때 뭐 1 곱하기 0.5 더하기 0.5 곱하기 0.5 해가지고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그냥 이제 평균 내가지고 구한 것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이 가장 큰 네트워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앞에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어, 이 노란 색깔만 썼을 때보다 빨간 색깔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뒤에서 이제 작은 네트워크들끼리 이제 학습시키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엠리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그 이제 조합을 하면서 성능 실험을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이제 스탠드 언론이나 패드 에브지 또 LG 패드 에브지보다 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탠드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할당받은 데이터만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냥 이제 에버지 한 건데요. 음,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5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5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100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각각 한 클라이언트마다 500개의 데이터셋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만 학습한 거를 이제 스탠드 언론, 500개만을 이용해서 학습한 거를 스탠드 언론이라고 패드 에버지나 LG 패드 에버지는 이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패드 에버지 혹은 또 그의 베리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엠리스는 좀 쉬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이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보면은 얘들은 거의 80% 이상 혹은 7, 8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냥 기본적인 패드 에버지나 LG 패드 에버지 같은 건 67.74, 이건 69.76,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ID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쓴 것처럼 뭐 스탠다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태틱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걸 쓴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좀 안 좋은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선택한 네트워크가 그 프리 액티베이션 레지넷이에요. 프리 레지넷인데
제가 이제 레즈넷을 사이파 10에 학습시켰을 때 한 2%? 92% 정도? IID 상황에서 92% 정도 나왔었거든요. 67.74%가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치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좀 너무 안 좋은 거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설계했던 스태틱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실험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썼을 때는 성능이 너무 낮아서 리포팅 안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선 자기네들 모델을 쓰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 리포팅 안 한 것 같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설계한 아키텍처가 유효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스태틱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게 좀 큰 건 아닌가. 좀 더 페어 컴프리전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서 일반적인 패드 에버지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같은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서 실험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롭스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